대체불가 중앙용문법 오늘 67강 되겠습니다. 유닛 67이고요. 주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집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의 단어가 똑같은 형태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 쓰였다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부사로 쓰였다면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late입니다. 똑같은 late이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형용사로 사용되면 늦은 의미하고 부사로 사용되면 늦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형용사가 니은으로 보통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게요. I'm sorry for being late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늦은 것에 대해서요. 여기에 late이 있는데요. 일단 살짝 앞으로 가게 되면 비동사의 ing 형태가 보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의 ing 동명사가 되겠고요. 동명사에 사용된 비동사의 다음 자리에 late이 있어요. 그러면 보어 자리가 되겠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 late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 다시 한번 볼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요. He stayed up late at n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밤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는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때 late는요. 늦게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동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late는 부사로 쓰였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heard로 갈 텐데요.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heard가 되겠습니다. 중학과정에서도 이 heard는 시험에 종종 등장해요. 똑같은 heard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어려운, 열심인, 단단한을 의미할 수 있고요. 부사로 쓰이면 심하게, 열심히를 의미합니다. 문장 내에서 또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필요는 있고요. 기본 의미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The exam was very hard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험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때 hard는 비동사 다음 자리인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hard는 어려운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시험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요. He works hard to support his family.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때 hard는 열심히란 의미로 앞에 있는 works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열심히 일한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고 열심히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장 내에서 역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통해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원어민들은 쓰겠죠.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fast가 있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fast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빠른을 의미하고 부사로 쓰일 때는 빨리를 의미합니다. He was too fast to catch라고 되어 있네요. 자, to 구문이 사용된 것도 볼 수 있고요. 일단 얘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 자리에 쓰여 있는 fast가 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 fast로 보시면 되겠죠. 그는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혹은 그는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비동사와 이렇게 형용사가 연결돼서 동사로서 기능한다는 거 우리 계속 해온 상태고요. 그는 너무 빨랐습니다. 따라잡기에는 의미 괜찮을까요? 밑으로 갑니다. He ran fast to catch the bu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는 빨리 달렸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fast는 빨리라는 의미로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fast까지 챙겨봤네요. 이제는 last로 갈게요. last도 형용사 부사로 다 사용될 수 있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마지막인, 부사로 쓰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 managed to catch the last trai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manage to 동사 원형 덩어리 패턴 살펴봤고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결국 성공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까스로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때 last는 형용사 앞에서 이때 last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인 기차, 즉 마지막 기차를 가까스로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When did you see the man last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당신은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이게 자연스럽죠.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얘가 게다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형용사는 아닐 겁니다. 자, 부사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early로 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early가 이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이고 일찍이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일찍이라는 의미의 부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얘 형용사로서 이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She is an early riser라고 되어 있네요. 자, she가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 관사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 명사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이때 riser는 일어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사 앞에 early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 되겠죠. 이른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른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녀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번역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상 당연히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갈게요. She got up early this morning.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이때는 일찍이라는 의미로 일어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early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는 most로 가보겠습니다. most는 뜻이 굉장히 많네요. 똑같은 most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대부분의 또는 가장 많은을 의미하고요. 부사로 쓰이면 가장 많이, 제일, 가장 뭐뭐한 이런 의미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로 끝나도 형용사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문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o got the most votes? 의문문입니다. 이때 who는 누가를 의미해서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보시면 vote는 표란 뜻입니다. 우리 투표할 때 그 표를 말해요. 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까지가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것이고요. 명사 앞에 most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예상이 되죠. 의미를 보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most는 형용사로서 가장 많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이요. I like most vegetables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요? 대부분의 야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되네요. 이때 most도 뒤에 나와 있는 vegetabl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의미는 대부분의가 되겠네요. 나는 가장 많은 야채들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색하잖아요. 이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부분의란 의미로 파악이 되겠네요. 세 번째 예문 갈게요. What subject do you like the most? 또는 mos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과목을 너는 좋아하니 가장 많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most가 부사로서 가장 많이를 의미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를 의미할 때는 the most를 써도 되고 그냥 most만 써도 됩니다. 이거 최상급 때 제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때 most는 적어도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부사로서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할 때 너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 갈게요. You are the most valuable player this year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관사 더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가서 덩어리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most는 valuable, 얘는 귀중한, 값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이때 most는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죠. 당신은
가장 값어치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상 얘는요. MVP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MVP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로도 많이 사용했을 텐데 그때 MVP가 Most Valuable Player 요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선수 또는 가장 값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신은 올해 가장 값진 귀중한 선수입니다. 이때 most는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고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최상급으로 쓰인 건데요. 곧 우리 비교 구문도 하시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하이로 가보도록 하죠. 똑같은 하이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 부사로 쓰이면 높게를 의미합니다. 자, the building has high walls and ceilings라고 되어 있네요. 그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높은 벽과 천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높은 벽과 천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벽과 천장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요. The boy jumped high to catch the b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년은 점프를 했어요. 높이 또는 높게 점프를 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 공을 잡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때 high는 뛰었다라는 점프했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사로 볼 수 있겠죠. 그 소년은 점프했습니다. 높이 또는 높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게다가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부사로 쓰였구나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그 공을 잡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long으로 갈게요. long도요. 긴 또는 오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길게 오래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문 보죠. The journey was long and tiring. 그 여행은 길고 피곤했습니다. 라는 건데 이때 tiring은요. tire,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알고 있죠. tired, 피곤한이라는 의미의 과거 분사고요. 얘는 그 피곤하게 하는, 지치게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현재 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길고 피곤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long이라는 것은 비동사 다음 자리에 나와 있는 보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어로 쓰인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She waited long for his arriv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는 wait for가 뭐뭐를 기다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얘가 없다고 치면 그녀는 그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라는 건데 long이 딱 들어가서 그녀는 그의 도착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때 long은 앞에 있는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의 도착을 arrival은 도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long까지 봤네요. 이제는 right이 있습니다. 얘도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이 right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형용사, 부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형용사로 쓰이면 옳은이라는 의미고요. 부사로 쓰이면 정확히, 옳게, 바로, 곧바로 이런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셔야겠네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righ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답은 어떤 답이요? 그 문제의 답은 옳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동사 다음 자리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 right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옳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He guessed r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right은요. 보어 자리에 쓰였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면 부사로 예상이 되네요. 의미 파악해보죠. 그는 추측했습니다. 옳게 또는 올바르게. 결국 그의 말이 옳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right은 guessed라는 동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사로 판단이 되네요. 세 번째 예문 가도록 하죠. 요거 살짝 중요합니다. I was standing right behind you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서 있었습니다. 당신 바로 뒤에. 이때 right은요. 전치사구 앞에서 전치사구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부사로서 바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치사구는 역할상으로 보게 되면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잖아요. 따라서 전치사구 앞에서 right이 부사로서 의미적으로 수식 또는 강조를 해서 바로를 나타낸다는 거. 만약에 right이 없었다면 저는 당신 뒤에 서 있었습니다 를 의미하겠고요. right이 들어가면 저는 당신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회화체나 독해 과정에서 right after라는 표현도 가끔 만나실 수 있거든요. right after는 뭐뭐 한 직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fter 앞에 있는 right이 바로의 의미로 쓰인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번째 문제 갈게요. I'll be right b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봤던 그런 문장 같은데요. 일단 I'll be back 하게 되면 나는 돌아올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right이 붙게 되면 back이라는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로서 곧바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돌아올게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I'll be right back 됐습니다. right까지 봤네요. 이제 close로 갈 텐데요. 요건 발음에도 살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close라고 읽게 되면 얘는 닿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고요. 얘가 close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게 되면 close가 아니라 close로 발음해 주시고요. 똑같은 아이가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면 가까운, 부사로 사용되면 가까이를 뜻해요. The two houses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두 개의 집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두 개의 집들 해놓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로서 close가 있으니까 얘는 보호 자리에 쓰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집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 됐어요. 자, they live close to the city center라고 돼 있네요. 그들은 삽니다. 가까이 살죠. 어디예요? 도시 중심부예요. 즉 도심 가까이에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close는 가까이라는 의미로 산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enough 갈게요. enough는 설명이 된 아이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이고 충분히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이는데 얘는 어순도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이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해야 되고요. enough가 충분히라는 의미로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또는 부사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네요. 첫 번째 예문. There is enough space for a garden in the backyard. There is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원을 위한 뒷마당에는. 즉 뒷마당에는 정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대요. 형용사로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고요. 밑으로 가죠. The soup wasn't hot enough to ea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수프는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먹기에. 이때 enough는 부사로서 형용사 hot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pretty. 얘는요, 여러분들 예쁜이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있는 친구가 꽤 많은데요. 이 pretty라는 똑같은 아이가 형용사로 예쁜을 뜻하기도 하고요. 부사로서 꽤 상당히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꽤 상당히 많습니다. pretty, 형용사로 예쁜, 부사로서는 꽤 상당히. She wore a pretty dress to the party. 그녀는 입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그래서 파티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관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가 되고요. dress라는 명사 앞에서 pretty가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예쁜을 뜻하겠죠. 밑으로 갑니다. She felt pretty confident about the test result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녀는 주어고요. 감각동사 다음에 요거 형용사가 나온 걸까요? 그녀는 예쁘게 느꼈습니다. 자신감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는요. 감각동사 felt 다음에 형용사 confident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보호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 confident를 pretty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꽤 상당이란 의미로 보셔야겠죠. 그녀는 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자, pretty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도록 할게요.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lately가 있는데요. late만 보게 되면 얘는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는 I예요. 그런데 late에다가 ly를 붙여서 lately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또는 최근에라는 의미의 또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돼버립니다. I've been feeling very tired lately 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에 사용된 feel이라는 감각동사가 그 뒤에 형용사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lately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요즘 또는 최근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나 최근에 아주 피곤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highly 있습니다. high는 형용사 부사 다 되는 I인데 ly를 붙이게 되면 매우란 의미의 전혀 다른 부사가 된다는 겁니다. highly는 높이가 아니고 매우란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He is a highly skilled engineer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비동사 다음에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관사 있고요. 여기에 명사가 있습니다. 자, skilled는요. 숙련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할 일은 높이가 아니라 매우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 또는 공학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ighly, 높이, 높게가 아니라 매우란 뜻입니다. 이것도요. 늦게가 아니라 요즘, 최근에란 뜻이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밑에 mostly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ly도요. 얘는 주로, 대체로란 의미입니다. most 자체가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고요. 이 most에다 ly를 붙이면 또 다른 뜻의 부사가 돼요. 주로 또는 대체로를 의미한다는 거. She mostly spends her weekends at home. 그녀는 주로 그녀의 주말을 집에서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로, 대체로의 mostly. 3개 더 있습니다. nearly가 있습니다. 자, nearly는 거의란 의미고요. 얘는 가까이가 아닙니다. 이 near도요. 제가 포함은 안 시켰는데 near 자체로 가까운, 가까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여기 ly를 붙여서 nearly를 만들게 되면 얘는 거의라는 의미의 완전 다른 의미의 부사가 돼버려요. nearly는 거의입니다. It took nearly 3 hours to finish the work라고 되어 있네요. 자, it take 시간 투부정사, 요 패턴 나왔습니다. 자, 투부정사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일을 끝내는데 이때 nearly는 거의란 의미로 쓰였다는 거. 자, 이제는 closely로 가겠습니다. 주의 깊게 또는 면밀히를 의미하는 부사인데요. close만 보게 되면 이것 자체로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close에다가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되네요. closely, 주의 깊게, 면밀히. The detective closely examined the evidence 이렇게 나왔네요. 자, detective는 형사고요. evidence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examined는 검토하다, 점검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형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증거를. 됐을까요? closely, 주의 깊게, 면밀히. 자, hardly는요. 얘는 빈도부사 때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꽤 중요하다고 그랬네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부정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hardly. hard 자체가 형용사부사 다 되고요. 여기에 ly를 붙이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거죠. They could hardly believe their luck이라고 내었어요. 그들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운을. 그들은 그들의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hardly, 거의 부정의 의미를 전달한 매우 중요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밑에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She has long hair that reaches her waist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떤 머리요? 나중에 하실 텐데요. 요거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명사 다음에 that이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던 아니면 주어가 없이 동사만 바로 나와 있던 어쨌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구분시켜 드릴 거고요. 어쨌든 명사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또는 명사 다음에 that 동사가 나와 있으면 무엇 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헤어 있고요. that 다음에 reaches라는 동사 나와 있죠. 그녀의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ong은 긴이라는 의미로 명사 앞에 쓰인 형용사다 보시면 되겠네요. 1의 2번이 되겠습니다. It didn't take long for them to become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또 나왔습니다. It takes for 목적격 투부정사 패턴으로 일단 구조 보시고요. 의미 갈게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친구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for them이라는 것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때 long은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오래라는 의미로 부사로 쓰였고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은 형용사, 1-2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쓰임새와 의미가 달라요. 2-1 갈게요. It's raining hard outside, so take an umbrella. It'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심하게 또는 세차게 내리고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러니 우산을 챙겨가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hard는 심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세차게라는 의미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부사가 되겠죠. 자, 2번. She has a hard tim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가지고 있대요. 어려운 시간을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hard는 시간이라는 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형용사로서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죠.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요거 말고도요. have a hard time ing 이것도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rd는 명사와 연결돼서 형용사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려운 시간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2-1은 부사, 2-1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1번입니다. 칠판 좀 가볍게 정리하고요. 3-1이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거 속담이죠. 관사 다음에 명사가 있고요. 명사 bird 앞에 early가 있으니까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은 이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early는 형용사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3-2로 갑니다. They decided to leave the party early. decided to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파티를 일찍이 되겠죠. 이때 early는 부사가 되고요. 일찍이란 의미가 되겠네요. 4-1 갑니다. The plane flew high above the clouds라고 되어 있죠. 비행기는 날랐습니다. 높이 날랐다가 맞겠죠. 자, 구름 위로 높이 날랐습니다. 날랐다라는 동사와 연결된 부사고요. 높이가 되겠죠. 2번. The price of the car was too high for my budg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budget이라는 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그 차의 가격은 was too high, 너무 높았습니다. 저의 예산에 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비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high, 얘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것을 포인트로 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로 갈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1입니다. We arrived 10 minutes late lately. 자, late은 늦은 늦게가 되겠고요. lately는 최근에 요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10분 늦게 도착했다라고 할 때 lately가 아니라 late이 돼야겠죠.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1-2 We haven't heard from him late 또는 lately. 현재 완료가 부정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우리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여기서는 최근에가 자연스럽겠죠. 2-1 I could heard 또는 hardly believe my eyes.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눈을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는요 heard가 이거 뭐 생뚱맞게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 사이에 이 heard가 형용사로서 들어갈 수 없겠죠. 만약에 부사로 들어간다면 심하게 얘는 뭐 열심히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의미적으로 맞지 않고요. 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나는 거의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랍거나 뜻밖의 상황을 목격해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덩어리로 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때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거의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자, 2- It's raining hardly outside, so take an umbrella. 아까 봤던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쉽게 답을 골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어야죠. 그래야 또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자, 비가 세차게 또는 심하게 내리고 있어요, 밖에. 그러니 우산을 챙겨가세요. 자, 3-1입니다. This is the most 또는 mostly beautiful garden in the world. 자, most는 얘는 형용사 부사 다 되는 아이였고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mostly는 얘는 주로라는 의미의 전혀 다른 의미의 부사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가장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The garden is most 또는 mostly filled with roses and tulips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원은 자,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었죠. 그러면 그 정원은 장미와 튤립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mostly가 들어가서 주로라는 의미가 되어야겠죠. 그 정원은 주로 장미와 튤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제 4-1번으로 갑니다. He close 또는 closely monitored the patient's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monitored는요.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모니터가 명사로 쓰이면 말 그대로 모니터나 화면이 되는데 이 모니터가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주시하다, 관찰하다, 감시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CCTV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뜻을 금방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patient는 환자, condition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는 그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여기서는 closely가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He came close 또는 closely to me and whispered a secret in my ear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귀 속에다가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가 왔어요. 가까이 나에게.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비밀을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close가 쓰이고요. 부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까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5-1번 가죠. The sound of the train is coming nearl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소리입니다. 기차의 소리가 오고 있대요. 가까운 또는 가까이, nearly는 거의라고 그랬네요. 제가 이거는 직접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습니다만 nearly를 소개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어쨌든 nearly는 거의의 의미니까 여기하고는 적절하지 않죠. 이 near는요. 가까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가까이라는 의미의 부사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가까이라는 의미로 부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nearly는 안 돼요. 기차 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2번. Near 또는 nearly 90% of the students agreed with the ru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거의 90%의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의 거의 90%가 그 규칙에 동의했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nearly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거의 90%의 학생들. 자, 6번 하나만 더 볼게요. 6-1번입니다. The movie received high 또는 highly positive review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화는 받았습니다. positive reviews는 긍정적인 후기가 되겠죠. 매우 긍정적인 후기가 돼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highly는 매우라고 그랬어요. 높이 아니에요. 자, 6-2번. The balloon floated high 또는 highly and disappeared into the blue sky. 풍선이 둥둥 높이 떠서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풍선이 높이 둥둥 떠서는 결국에는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가야겠죠. 높은 높이라는 의미 다 되는 아이고요. 이때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high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의해야 할 형용사 부사 살펴봤습니다. 얘는 간혹 시험에도 나오면서 특히 독해 과정에서 의미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투자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0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들 싹 다 모아서 중요한 포인트 정리한 챕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한 장으로 끝내는 접속사편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5문제 있는데요.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틀린 거 정답 체크하신 다음에 왜 틀렸는지 반드시 고민까지 해 오셔야 되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